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스레드를 생성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스레드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메인 프로그램을 스레드 메인 클래스를 보시면요, 메인 메소드가 있죠. 여기 메인 메소드에서 지금 스레드 서브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듭니다. 자, 이제 스레드 서브를 봐야 되겠죠. 스레드 서브가 바로 스레드입니다. 사용자가 만든 스레드인데요. 스레드 서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스레드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죠? 바로 스레드가 만들어집니다. 스레드가. 그리고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무슨 메소드를 가져야 되냐면 런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스레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생성시키는가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레드 서브의 객체를 하나 만들죠. 이런 것처럼 스레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레드가 생성이 되죠. 생성이 되는데 아직 스레드가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여기 있는 것처럼 시작시키려면 thread.start라고 하는 메소드를 꼭 불러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thread.start를 꼭 불러주셔야 되죠. 자, 그럼 이렇게 thread.start를 딱 부르는 순간에 실제적으로 스레드가 시작이 되고요. 스타트하게 되고요. 시작되고, 자, 이때 새로운 스레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스레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것처럼 run 메소드가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 메소드에서 스레드에 스타트를 하게 되면, 스타트 객체 스타트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런 메소드, 그러니까 스레드에 있는 런 메소드가 실행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런이 실행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메인 메소드와 별도의 제어 흐름을 갖는 새로운 스레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레드를 상속해서 사용자가 필요한 스레드를 만드는 거가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스레드는 메인 메소드의 실행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메인 스레드와 패러렐하게 동시에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런어블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죠? 임플리멘트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레드 서브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럼 이 스레드 서브를 사용해서 스레드 서브를 사용해서 일단 스레드 서브 객체를 만듭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레드의 생성자가 있어요. 스레드 생성자의 파라메타로 전달해주면 이때 바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스레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때 thread.start 메소드 스타트를 호출하게 되면 그때 바로 있는 것처럼 run 메소드가 호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스타트를 하게 되면 바로 전에 스레드 클래스로부터 상속해서 만든 거와 동일하게 여기 있는 것처럼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thread 서브에 있는 run 메소드가 호출되게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제어 흐름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메인,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것들은 스레드 서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지금 스레드가 지금 몇 개 만들어졌죠? 스레드 1, 스레드 2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둘 다 어떤 거예요? 바로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든 거가 되겠죠?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든 지금 스레드 서브를 지금 사용해서 스레드 1과 스레드 2를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타트를 부르게 되면 지금 3개의 제어 흐름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과 여기 있는 것처럼 2개의 스레드. 자, 그 다음에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인데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거겠죠?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먼저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만든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듭니다. 이 객체를 만들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런어블 인터페이스 객체가 되겠어요. 그럼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thread의 생성자의 파라메터를 이렇게 딱 넣어버리면 이때 위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thread가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thread를 실행하는 거 역시 thread 1
start, thread 2. start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개의 제어 흐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스타트가 호출될 때, 스타트의 호출 자체는 사실은 thread의 상태를 표현하는 생명주기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레지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것을 잠깐 볼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스레드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스레드가 이제 바로 전에 거쳤던 프로그램인데, 스레드 서브를 볼게요. 스레드 서브하고 스레드 서브인데요. 스레드 서브는 지금 바로 전에 봤던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어떤 스레드가 지금 2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2개의 스레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스레드 클래스에다 뭘 만들었죠? 생성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레드가 생성될 때 자신의 아이디를 갖도록 한 거죠. 자신의 아이디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스레드 서브 한 다음에 처음에 생성되어진 스레드를 스레드 0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생성되어질 스레드를 스레드 1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레드가 실행되겠죠?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호출되냐면 스타트에 의해서 여기는 run 메소드가 호출되는데 run 메소드에서 어떤 일 하나요? 자, 20번. 자, 20번.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스레드가 현재 실행 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스레드 2도 시작하게 되면 동일하게 여기 있는 run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2개의 스레드가 만들어지면 여기 있는 것처럼 2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run 메소드를 실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는 run 메소드는 어떤 거예요? 사실은 같은 코드가 되겠죠. 같은 코드를 이렇게 실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스레드 1, 스레드 0과 스레드 1 이렇게 얘들이 실행하는 것이 어때요? 지금 순서가 들쑥날쑥합니다. 첫 번째 실행했을 때 실행 내용을 스레드 0과 스레드 1의 실행의 결과하고 두 번째 실행했을 때 스레드 0과 스레드 1의 실행 순서가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2개의 스레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2개의 스레드가 사실은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레드 1과 스레드 2가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스레드 간의 실행의 순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을 잠깐 볼게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먼저 스레드란 무엇인가 설명드렸습니다. 스레드는 프로그램의 실행의 단위입니다. 실행의 단위다. 그리고 스케줄링의 단위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자바 프로그램은 1개 이상의 스레드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이 필요할 때, 작업 수행이 필요할 때,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복수의 스레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이러한 다중 스레드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 서버라든가 전자상거래를 위한 서버, 게임 서버 등에 사용한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맨 마지막에 프로그램 보셨던 것처럼 스레드가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2개가 사실은 순서를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각각 스레드 간의 순서들을 서로 간에 동시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오늘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